자, 여러분 잘 듣고 있나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부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아까까지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이제 사림과 사화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자, 사림이 이런 사화를 거치고 나서 이 세력이 그대로 무너졌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고 조선의 정치를 이들이 이제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한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지방의 사립학원 역할을 해왔던, 같이 적어봅시다. 자, 서원에서 세력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서원은 여기 적혀 있다시피 지방에서의 사립학원인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림들이 이제 근거지를 마련하면서 여기서 이제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사림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향촌 자칭 규약이었던 향약을 통해서 지방을 통제해 나갔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촌의 약속인데 약간 유교적인 내용이 담긴 약속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웃을 돕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건데, 이것을 당시에 이제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림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사람들을 이걸 바탕으로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향촌에서 이들이 주도권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에서 큰 사화라는 사건이 터졌어도 여전히 그들은 지방에서 자신들만의 어떤 이러한 힘들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인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뭐 해피엔딩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사림이 정권을 장악했지만 곧 붕당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붕당이라는 것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정치적인 파벌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왜 이러한 파벌이 형성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선생님이 적어둔 정리해 보면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조 전랑에 대한 것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죠. 이조전랑은 뭐냐면은 여러분 관직 이름입니다. 관직 이름. 근데 어떠한 역할을 하던 관직이었기 때문에 왜 이것 때문에 싸웠을까요? 중요한 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중요한 관직이었냐? 이조전랑은 바로 삼사에 대한 삼사 관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사는 무슨 기구를 했어요? 언론기구라 했죠. 언론이라는 것은 조선 그 정치의 어떤 그 여론을 장악할 수 있는 기구를 말합니다. 알겠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삼사에 대한 임명권을 담당했던 이조전랑이 있었다는 것은 이 이조전랑에 대해 두고 크게 싸웠다는 거죠. 그죠? 이런 이조전랑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중요한 관직을 두고 싸우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파벌이 나뉘게 되면서 파벌이 나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파벌이 있는데, 첫 번째, 이왕의 학파를 계승했던 동인이 있었고요. 이의 학파를 계승한 서인으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 붕당의 성격은 어떤 거예요? 보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이조전랑의 목적을 두고 분열한 것도 있지만 학문적으로도 다르죠. 그죠? 학문적으로도 누구는 이왕의 파를 계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구는 이의 파를 계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둘 다 이제 학문적,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둘 다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사림에서 나왔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한번 붕당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우리 어디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 외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죠. 그죠? 임진왜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전개 과정의 흐름과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보면은 자, 처음에는요, 여러분 지도로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 볼까요? 자, 지도로 보면은 자, 처음에는요, 일본군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바로 어떻게 되냐? 수도를 함락해 버립니다. 수도를 함락하고 더 위로 진출을 해요. 자, 그런데 왕은 어디로 도망갔냐? 의주로 도망을 가면서 여기서 이제 헬프를 외친 거죠. 알겠죠? 여기서 헬프를 외치고 명나라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 일본군은 계속 이렇게 침입을 하고 있었지만 누가 막았냐? 특히 요 바닷가에서는 누가 활약을 했어요?
우리 또 바다 하면은 잘 알고 있는 수군 바로 이순신이 지키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우리가 전세에 밀리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거고, 또 곳곳에서는 누가 활약하고 있었냐면은 바로 이제 의병이라고 하는 이 양반들이 이제 스스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왜군을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의병을 일으켰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자, 한편 이런 과정이 있었고 결국에는 또 누가 내려오냐? 이제 명나라가 도움을 줍니다. 자, 명나라가 도움을 주면서 전쟁이 잠깐 중단이 됐어요. 전쟁이 중단됐지만 일본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뭐가 일어났다? 정류재란이 일어났고, 여기서 바로 명량해전이나 노량해전이 일어났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학습지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조선의 수도를 20일 만에 이라고 해야겠죠. 일본군은 조선의 수도를 20일 만에 점령했고, 왕은 어디로 피난 갔다? 의주로 피난을 가서 누구한테 헬프를 쳤다? 명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편 이런 위기 과정에서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수군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요. 자, 반면에 또 누가 있었냐면은 양반들이, 각 지방에서는 양반 유생들이 일으켰던 의병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한편 명나라에서 지원군이 도착하면서 전세는 오히려 역전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대첩이 있었냐? 바로 이 행주대첩이라는 게 있었어요. 행주대첩. 이 행주대첩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조선은 다시 왜군에게 빼앗겼던 수도 한양을 되찾을 수 있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은 어떤 대첩이 있었어요? 추가로 한산도 대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전쟁이 일본이 잠깐 타임을 외쳐요. 타임 우리 회담을 하자 하면서 휴전 회담이 열렸는데 이것이 일본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그러니까 회담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하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정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정유재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유정이 아니라 전유재란입니다. 이 전유재란이 일어나면서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이 전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셨다. 그 돌아가신 거는 노량해전, 노랑통닭이 아닙니다. 노량해전이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좀 기억을 해야겠어요? 순서와 같이, 알겠죠? 순서도 같이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흐름을 이해하라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다음에는 호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호가 뭐냐면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자, 그래서 여진족과 다퉜던 걸 말합니다. 자, 일단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일단 광해군은요, 이 임진왜란 자체가 선조 때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선조 다음에 즉위했던 광해군은 이 전쟁을 막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광해군 때는 외교 관계가 어땠냐면은, 이 명나라는요, 임진왜란 이후에 이 많은 혼란이 일어나면서 정치적으로 쇠퇴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유목민족이었던 여진족은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 명과 여진족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궁금해하면서 이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광해군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냐? 솔직히 어느 편에서도 서면은 위험한 상황이에요. 알겠죠? 명나라에만 너무 기댔다가는 실세에게 당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실세에게만 의지하면은 기존의 의리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명이 우리를 도왔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해군은 중립을 택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중립 외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식을 택하냐? 일단은 명나라 편으로 가서 군대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지만 실질적으로 여진족과는 싸우지 않아요. 여진족 앞에 서서는 싸우는 신용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중립외교입니다. 그래서 실리적이다. 실질적으로 당시에 어떤 국제적인 관계를 잘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한편 이 이후에 광해군이 이제 그냥 퇴위한 게 아니라 쫓겨나요, 왕위로부터. 이건 선생님이 말해줬죠. 폐모살제 말해줬었죠. 이 폐모살제를 명분으로 광해군은 쫓겨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조가 즉위하게 되는데, 당연히 쫓겨났던 광해군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인조는
중립외교를 택하지 않고 반대로 인조는 후금을 배척하는, 그러니까 후금이 어디냐면 요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후금을 배척하고 명나라한테 이제 갑자기 사랑을 보내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싫어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라 하냐,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한다라고 해서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을 침략하게 된다더라. 자, 그래서 두 가지의 호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호란이 있었냐? 첫 번째로는 이제 아니 왜 우리를 배척해? 하면서 금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무슨 관계만 맺었냐? 너 앞으로 그러지 마라잉 이러고 형제 관계. 우리가 형 할 테니까 너희 아우 역할 잘해 이러면서 맺었는데, 이게 바로 무슨 호란이라 하냐? 바로 정묘 호란이라고 합니다. 정묘. 이 정묘라는 건 뭐랬어요? 정묘년에 일어났다 했죠. 자, 하지만 이 여진족의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원래는 나라 이름이 뭐랬어요? 후금이라고 했죠. 이 후금이라고 했다가 나라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은 청나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아예 이제 장악하려고 하죠.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을 또 침입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또 나라 이름도 근사하게 바꿨고 이제 세력을 뻗치려고 하니까 형제 관계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앞으로 우리랑 군신 관계 맺자. 이건 뭐냐? 군주와 신하 관계를 맺자는 겁니다. 알겠죠? 군주, 신하 관계를 맺자. 그럼 군주는 누구냐?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그죠? 너 우리가 왕할 테니까 너 우리 밑에 해. 바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크게 반발하면서 일어났던 게 병자호란이 되겠고, 인조는 요거 사건이 일어나자 어디로 피하냐? 남한산성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자, 남한산성으로 대피를 하자 이곳에서 화의를 두고 논쟁이 일어나서, 화의라는 것은 그냥 화해를 하자는 겁니다. 자, 화해를 하자. 아니 지금 딱 봐도 청나라가 실세다. 우리 화해를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냐? 아니자, 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요? 당시는 아니 우리 당시에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이 명나라의 의리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싸우자고 하는 입장이 크게 존재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이제 외교 관계, 이러한 이제 일이 있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 주화론, 화의를 맺자고 하는 이 주화론의 입장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화의를 맺게 되는데, 그 화의가 바로 뭐냐?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외교를 맺었다 해서 바로 삼전도의 굴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머리를 이제 9번,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박는 어떤 이런 것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해서 상황이 안 좋겠죠. 이렇게 이마에 피도 많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쨌든 이런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당연히 이후에 청나라에 대한 분노는 쌓여 있겠죠. 그러면서 이 다음에는 어떤 주장이 나오냐? 청나라를 토벌하자, 북쪽을 토벌하자라고 하는 북벌론이 대두하게 됩니다. 여기 벌이 이제 토벌하자는 거죠. 그죠? 북쪽을 토벌하자라고 하는 북벌론이 일어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선 전기의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여기도 이제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단원 조선 후기 파트를 들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